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7번째 이제 차시인데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그냥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잘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는 전략은 사실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 치환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 문제들은 어떤 공식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추측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위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지금 문자가 제곱이 되어 있고 또 둘씩 곱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요, 떠오르는 공식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공식 아마 떠오를 거예요. 자,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은 A 그리고 B 그리고 C 자리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있는 그대로 A, B, C네요. 그쵸? 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부호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B가 두 항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B의 부호를 한번 바꿔서 썼을 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개했을 때 본래의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은 각각 음수든 양수든 제곱해서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나오는 것 맞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관건이 되는 이 부분은 보시면 이 AB인데요. 이 AB 중에서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맞죠? 또 2BC도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BC가 맞죠? 마지막으로 이 CA 부분도요, C하고 A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감을 익혀봅시다. 자,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유형이죠. 다만 이제 공식도 동일한데요, 이제 문제에 있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X제곱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Y의 제곱이죠. 9Z제곱은 3Z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호가 지금 모든 항들이 다 플러스니까 예상하건대 X, 2Y, 3Z를 모두 더해서 제곱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확인은 한번 해줘야겠죠? 자, X랑 2Y랑 곱해서 2를 곱해주면 4XY니까 맞네요. 2Y랑 3Z랑 곱해서 2를 곱해주면 12YZ니까 맞죠? 마지막으로 3Z와 X를 곱해서 2를 곱해주면 6ZX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공식을 활용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보이는 식을 보니까요, X의 세제곱 27도 사실 3의 세제곱이죠. 자, 요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공식 한번 적어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요, A 자리에 X 그리고 B 자리에 왠지 3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답이 아닐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운데에 있는 9x제곱과 27x는 맞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죠? 이것을 전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9x제곱은요, 여기 있는 3a제곱 b 부분이니까요, 3a 대신에 x, b 대신에 3을 썼을 때 9x제곱이 맞네요. 그쵸? 자, 두 번째로 3ab 제곱 부분도 보시면 3a 대신에 x, b 대신에 3의 제곱이니까요, 3의 제곱과 3을 곱한 27x 맞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보니까요, 얘는 x의 세제곱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보면 3y의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떠오르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적어놓은 이 공식인데요, 여기에서 A하고 B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A는 X 그리고 B는 3Y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 그 다음에 B 대신에 3Y죠.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고요. A제곱은 X제곱 그 다음에 A, B는 둘을 곱하는 거니까요, 플러스 3XY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제곱은요, 3Y를 제곱하니까 9Y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좀 헷갈린다면 전개를 통해서 본래의 식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치환을 활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의 경우에는요, 어떤 녀석을 치환할지 대상을 고른 다음에 그 식을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면요, x 4제곱과 x 제곱이 있는데요, 사실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요,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 제곱을요, 이렇게 선생님은 대문자 x, 라지 x로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라지 x의 제곱이 결국엔 4제곱이죠. 스몰 x 4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라지 x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것은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바로 곱해서 9가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두 수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바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다시 치환했던 녀석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면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이것은 합차 공식 우리 외웠었던 거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으로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네요. 자, 이번에도 치환을 활용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빤히 어떤 것이 치환해야 되는 대상인지 보이죠? 자, 바로 요 녀석 x제곱 플러스 3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은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 분해를 해주면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녀석 누구일까요? 바로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네요. 그쵸? 자,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아래에 보이는 식들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4이면서 더해서 3인 것과 곱해서 2이면서 더해서 3인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앞에 게 되고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는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치환을 활용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문제는요, 사실 딱 처음에 봤을 때에는 x-1을 치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요, x-1을 라지 x로 두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x의 4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형은 우리가 이미 또 봤었지만 이 부분을 치환을 통해서 라지 x의 제곱을 y라던가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줌으로써 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치환을 2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1의 제곱을 한번 라지 x로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요, 라지 x 제곱 플러스 4 라지 x 마이너스 5로 식이 정리되고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다시 원래의 식으로 돌아와서 여기 선생님이 방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라지 x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요, 앞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고 뒤에 있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에는 x라는 공통부분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부분으로 묶어주면 x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됩니다. 자, 다음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위에 보이는 문제를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다항식 px라고 했을 때 p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알아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인수정리에 의해서
x-알파가 px의 뭐다? 인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바로 px는 x-알파의 몫인 qx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 qx도 우리가 알아야 완벽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항식 p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야 0이 되는지, 즉 저 알파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가정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qx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2차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차식이 쭉 있을 텐데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것을 전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쭉 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c라고 하는 상수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상수항이요. 그런데 상수항이 이 문제에선 지금 몇이죠? 네, 바로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알파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런 수니까요, 알파가 마이너스 6의 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알파의 후보를 뽑는다면 6의 약수를 찾아서 부호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무턱대고 대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조립제법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 알파를 찾아줘야겠죠. 선생님은 저 p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 플러스 5-6이니까 0이 바로 나오네요. 6의 약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1을 대입했더니 바로 됐으니까요, 너무 좋네요. 그럼 이것을 조립제법에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하고서 한번 조립제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0, 1차항의 개수 5,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1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주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요, px라고 하는 식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0이다. 자, 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뒤에 있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새로운 문제에도 방금 알았던 것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약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요, 이 녀석들 중에서 한 가지를 대입해서 식이 0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어진 다항식을 px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0으로서 딱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에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3차항의 개수 1, 그 다음에 2차항은 마이너스 1, 1차항은 없으니까 0, 상수항은 2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조립제법을 써보면 요렇게 2, 마이너스 2니까 나머지가 0. 잘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p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데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결론이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된 결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식이 굉장히 길죠. 자, 4차까지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이 식을 px라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6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과 같은 6의 약수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러한 수들을 대입함으로써 px가 0이 되는 녀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선생님도 대입을 해보면요, 바로 찾을 수가 있네요. p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5 더하기 5 빼기 5 마이너스 6이니까요 0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제법에 적용해 보도록 해요. 1, 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고요. 1을 대입했었죠? 1, 6, 11, 11, 6, 6,
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요 몫이 3차식이고요. 요것을 한 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자, 사실 여기에 숨어있는 이 녀석은요,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이니까요 어떤 수를 대입할 때 0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 그만해도 되고요.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도 되는데요. 이 빛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 숫자를 더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마이너스 2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답을 한번 제시해 보면요. p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는 1을 이용해서 x-1을 인수로 갖고요.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갖고요.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갖고,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저 몫이 x 플러스 3이죠. 이 녀석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좀 되게 다양하게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잘 익혀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